자, 중동 전쟁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중동 전쟁이 금리에 영향을 주려나요?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가 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유가 상승해서 금리 더 올라갈 거다. 왜냐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죠. 지금은 운송하는데 보관하는데 이런데 다 기름 들어가니까 모든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있죠. 내려가든가 뭐 동결이든가. 그리고 실제로는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요것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동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얘부터 봅시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기준금리 왜 올려요? 기준금리 왜 올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기준금리만 안 올라가면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즉 기준금리 올린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서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안 올라가서 괜찮다. 이게 아니라 채권금리가 올라가서 기준금리 올린 효과를 냈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라간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많이 들었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준금리 올렸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응당 채권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 이것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대응한 방법은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결국엔 시중금리, 채권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올렸다. 그런 거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개입해서 한 게 아니라 채권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에서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공급 대비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고 그랬죠. 요래서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은 중국도 채권 팔고 있어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만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채권금리 인상으로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동결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동결했으니까 긴축 끝이고 이제부터 그런 것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 그 다음에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가 상승은 부추길 수 있죠. 왜냐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죠. 근데 원유 공급 줄어드는 것보다 수요가 더 줄어들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 놓고서 금리 동결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된다. 했을 때 2차 오일 쇼크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겠죠. 근데 이걸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어요? 1차 오일 쇼크 하고 인플레이션 떨어져서 금리 낮췄더니 2차 오일 쇼크 바로 와가지고 금리 급격히 올렸죠. 언제? 누구 때? 볼커 때. 근데 이번엔 파월이 볼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즉 볼커 때처럼 뻘짓은 안 할 거란 소리예요. 요게 뜻하는 바가 뭐다? 금리를 지금 현재 금리에서 한 번 더 올려서 그 다음에 내년에 2번 내리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조금 더 내린 다음에 한 뭐 3%대에서 4%대로 유지를 한다. 요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서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더 고금리 상황을 길게 끌고 가서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단기적으로는 올릴 걸 덜 올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요거 중동 질문 많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지금 뭐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있고 그럼 경기는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시적으로 더 좋아지거나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전쟁이랑 관련 없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된다?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산 거품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경제는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뭐 좋든 안 좋든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버는 돈을 더 늘리는 거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출이 언제 살아날 거예요? 수입은 언제 살아날 거예요? 수출이 살아나야지 기업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고, 또 수입이 살아나야 기업이 살아나죠. 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 계속 죽고 있죠. 흑자는 나고 있는데 불황형 흑자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주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그 수익 감소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건 내수 시장이 개박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겠냐? 그러면요, 핵심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건 내 맘대로 안 돼요. 대신에 지출을 줄이는 건 가능하죠. 근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크게 소비 지출을 줄이느냐, 비소비 지출을 줄이느냐. 근데 소비 지출 줄이면은 내수 경기 침체는 계속 될 거고, 소비 지출은 지금 줄일 만큼 줄였어요. 오히려 지금 막 리볼빙 막 이런 거 해가면서 소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그럼 비소비 지출을 줄여야 돼요. 비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채 정리예요. 왜냐면 내는 원리금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평균 DSR이, 차주의 평균 DSR은 40%가 넘고 전체 DSR, 그러니까 차주 아닌 사람들까지 DSR 다 뽑아보더라도 13.7%로 호주 다음으로 높다. 근데 호주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저 나라는 빚을 좀 내도 돼. 빚을 좀 내도 되는 나라랑 내면 안 되는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입니다. 빚을 좀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대신에 노후가 대비가 잘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죠. 그리고 고령층 빚도 굉장히 많아요. 저 나라랑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빈곤. 그러니까 노인빈곤이 이렇게 심한 거는 복지도 똑바로 안 되고 사람들이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자산을 처분을 못해서 그래요. 노인 때 연금 먹고 살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GDP의 대부분 부동산을 부추긴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출을 줄여야 돼요.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한탕주의. 돈 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한탕주의. 그 다음에 나는 돈 벌고 싶진 않은데 자산 가치가 너무 튀어. 호모 증후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자산 거품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저거는 중동 전쟁이랑 크게 관련이 없고, 특히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라고 그랬죠. 부동산은 몇몇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이나 혹은 솔직히 부동산에 제일 많이 버는 건 건설사, 그 다음에 업자들.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지죠. 그리고 부동산 가액을 키워야지 그들에게 줄 수수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 팔면은 그 업자한테 2%에서 많이 주는데 10%까지도 줍니다. 10% 그러면은 그 10% 줄 것을 10%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업자만 먹느냐? 아니죠. 그 업자한테 10%나 주면서 그 사람한테 상가 팔아가지고 브리핑 해가지고 그냥 대행사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먹잖아요. 그 사람도 먹고 그 전에 건설사도 먹고. 그러면은 이게 거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벌고 그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실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다. 왜냐면 수년치 연봉을 집에 깔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억 주고 산 사람은 내가 5억 벌었다라고 느끼지만 내가 이걸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려면 더 하급지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남겨먹기 힘들죠. 상급지로 이사 가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을 못 산 사람은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이 더 필요해요. 그 바닥에 깔린 돈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거를 부동산에 깔고 있는 돈은 내가 조금씩 빼다 쓸 수가 없죠. 주식이나 코인은 그래도 그나마 빼다 쓸 수 있어. 근데 부동산에 깔린 돈은 빼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분쟁이랑 관련 없이, 전쟁, 이번에 중동 전쟁 터졌다,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폼은 일시적이고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건 폼이고 클라스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클라스지.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렸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양탈 꺾기가 더 빨라지는 거냐? 근데 미국 국채로 아직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왜냐면은 진짜 제대로 몰렸으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진 않죠. 일시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럴 때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 터지기 전에, 오히려 그 10월 되기 전에 그거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았죠. 국채금리가 떨어져야지 국채 가격이 올라간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국채 매입 수요가 공급보다 늘어났다는 소리죠. 근데 이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야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국채로 마구 몰린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 상황에서 금리 동결 발표가 났어요. 올해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는데 요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동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채로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다. 왜냐면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금리 동결하고서 안 올리고 안 따라간 나라가 몇 군데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워낙 폭망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투자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투자 자금 빠져나오면서 아시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시아를 투자하겠죠. 아시아 투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번에 아프리카를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몰려왔는데 그 다음으로 그 돈 빼가지고 갈 곳이 어디예요? 결국엔 미국. 근데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빠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환율이 튀어가지고 채권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도 환율이 튀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2년째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자금 이동하기 시작해봐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뭐 미중 무역전쟁, 그거는 무역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랑 달라요. 그건 금융전쟁도 같이 들어갔던 거고, 그거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원유 공급을 줄이고, 그래서 뭐 침체해가지고 수요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 때문에 수요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그렇게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건요, 1차 오일 쇼크 뒤에 2차 오일 쇼크가 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파월이 계속 볼커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미국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진 않아요. 이번에 고용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은 뭐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장기화될 것은 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린다 라고 하면은 그 장기화는 더 장기화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화되는 건데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요원해지는 상황. 내리더라도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결국에는 한 대여섯 번 내릴 것을 한 두세 번밖에 안 내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기는 그거랑은 별개로 결국에는 전쟁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일시적으로 미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굉장히 길어질 수는 없죠. 다만 부채가 줄지 않는 이상은 내수 경기 침체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